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을 좀 일찍 열었습니다. 이따 11시에 우리공화당 라이브에서 박태우 사무총장께서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요. 11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중국 우한 폐렴에 관련해서요. 미국에 대해서는 뭐 혐오감을 조성하는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딱 한 건 찾아냈는데요. 역시 아주 우호적인 기사, 그거 잠깐 소개를 이따 해드릴게요. 나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여기는 안 나오네. 이바람 따라님께 내 거에는 안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보도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 중국 우한 폐렴 관련해서는요. 미국은 한국전하고 베트남전을 통틀어서 사망자보다 이번 중국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고 계속 보도를 때리고 있어요.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각 뉴스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딱 한 건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지금 그거 틀어놨어요. 아주 우호적인 기사. 본톤의 발생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 중국 내 중국 우한 폐렴. 그거 믿어지세요? 그 인구 많은데 최초 발원지가 중국인데 중국 내 국내 발생자는 하나도 없다. 역유입돼서 해외에서 들어와서 딱 한 사람 발병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박혜숙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뉴스가 초지일관 미국에 대해서는 혐오스러운 뉴스,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인 뉴스. 그러니까 그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가. 중국 우한 폐렴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부천에 있는 그곳에서 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나 봐요. 이게 선거 기간이었으면 또 숨겼을 텐데 이제는 다 차지해서 숨길 이유가 없다고 하죠. 좀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요. 11시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우리공화당 라이브가 있어서요. 정치 뉴스 중에 국회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이제 18개를 다 차지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지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민주에 반하는 행위거든요. 얘네들은 1980년대 이전에 이거 엄청 부르짖었어요. 민주화에 해야 한다고, 요걸 빌미로. 이제 이들이 말하는 군부 독재 시절에는 상임위를 독식하거나 일당에서, 다수당에서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거의 177석, 180석 가까이 얻으니까 이제 독식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양이 어떤 전략을 썼었냐면, 남북 군사 협의 최근에 있었던 것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우회하는 전략을 썼어요. 이렇게 비껴서 가는 전략. 계속.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의 180석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완전한 국회까지 독재를 시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법률적으로는 제한할 근거가 없죠. 막을 방법이 없죠. 걔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뉴스에서 울산 시장 선거, 전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사람
뇌물수수한 게 밝혀져서 그 뇌물죄 구속영장 청구했다는데요. 참 우리 그 박 대통령께서 이거 계속 뭐가 방송에 버퍼가 있다고 뜨는데요. 버퍼가 심한가요?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그 뭐 다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지금 처벌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놈 새끼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그 개입을 했는데 선거에 이 관련해서 뭐 지금 아직도 밑에만 깔짝깔짝거리고 있어요. 이거 이러다 또 희지부지 될 것 같고. 윗 대가리가 누군지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직접. 문재인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그리고 또 그 문재양 정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전에 그 법무차관 하나 해외에 있으면서도 10년 넘은 거 재조사하라고 뭐 급히 지시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이용수 할머니 그 위안부 관련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그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관련해서는 또 물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지없이. 현재까지 진행된 건 김어준이 말한 거 있죠. 그 우파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이거 음모론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 슬슬 물타기 시작하더니 또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뭐 어떤 물타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 이용수 할머니가 정치에 욕심 있는 사람이라는 보도를 슬슬 내기 시작했어요. 그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었대요. 민주당에. 그런데 그 지금 윤미향이가 그거를 말렸고 이번에는 윤미향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말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할머니가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며칠 있으면 제 예상에는 또 그럴 것 같아요.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디에도 아마 생존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 한 분 정도 또 어떻게 잘 이렇게 구슬러서 포섭을 해서 그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하는 그런 물타기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어떤 뉴스가 나오면 계속 물타기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또 가끔 예측이 한 반 이상은 들어맞더라고. 그리고 그 청와대 행정관 하나, 비서관 하나, 그 이름이 뭐였더라? 정구철인가요? 예, 그 부인이 정의연 사무총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연 자체가 뭐 여성 참여연대라는 그런 정치권에서 말이 나돌았대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현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주사파와 그 참여연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연이나 뭐 요쪽 애들이 정의연 출신들이 그 여성부 장관도 있고 얘네들이 계속 그 여성 참여연대 격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함부로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좋은 뉴스 없고 뉴스가 계속 그러네요. 그리고 더 나쁜 뉴스 또 하나 있네요. 그 경제 관련해서 GDP 순위가 이제 드디어 10위권 밖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는 8위였거든요. 저기 10몇 위에 있던 거를 끌어올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언제냐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8위였으니까요.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아니에요. 이때는 그 GDP 순위가 8위였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저께는 11위로 밀려났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10위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밀려났어요. 전에는 13위, 뭐 12위 이랬던 거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8위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뚝 떨어졌대요. 근데 저희들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전에는 GNP 국민총생산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배울 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GDP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GNP하고 GDP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잠깐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펴보고 갈게요. 이게 방송이 끊어졌나 보다. 그래도 또 이어질 거니까요. 지금 말하는 GDP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GNP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GDP는 요거는 국가 총생산. 그러니까 요건 국가 총생산이고요. 요거는 GNP는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 국가 총생산은 속지주의예요. 법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땅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그리고 요 국민 총생산은 속인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그러니까 이 GDP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죠. 그럼 그것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GDP로. 근데 이 GNP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면 그건 수입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GNP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니까 삼성이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도 요 GNP는 잡히는데 GDP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제록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많이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GDP에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GNP하고 GDP. 근데 요즘은 GNP보다는 GDP를 많이 활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GNP하고 GDP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뭐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식에 속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정치 뉴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그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관련해서 참 이놈들 나쁜 놈들은 나쁜 놈인 게 그 성금을 모금했잖아요. 식대 같은 것도 이제 보조금을 받고 국가로부터. 그러면 할머니들 밥을 해드린 게 아니라 이 직원놈들 지들이 다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면. 그리고 지금 계속 이용수 할머니에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고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 예상은 또 이제 다른 생존에 계신 한 분 할머니를 내세워서 이 할머니를 또 공격할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슬픈 소식은 GDP가 우리 박 대통령이 잘 나라 살림 잘 하셨던 거를 이놈들이 또 이렇게 뭐 예상했었죠. 그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시 이전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저도 좀 박태우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려고 끝내려고요. 얼른 이제 약속드린 대로 오늘 다른 의견 없으시면요, 요 체스 어제 하던 거 마저 얼른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참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오늘은 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폰이 좀 까다로운 게 많아서요. 폰이 어제는 앞으로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진만 한다고.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면 서로 이제 처음에 두 칸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번만. 근데 한 번, 또 한 칸 가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 움직인 거는 그 다음엔 두 칸 못 가고 무조건 한 칸씩만 가요. 근데 서로 와서 이렇게 폰과 폰이 서로 마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폰은 앞으로 간다고 했는데 얘가 가로막고 있으면 여긴 못 가요, 이제. 근데 다른 기물 같으면 가는 자리에 기물이 있으면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데 폰은 공격하는데 옆으로 공격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째려보기만 하고 서로 못 가요. 서로 노려보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체스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서로 노려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요거를 빠뜨린 것 같아요. 폰과 폰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만나버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폰 규칙 중에서 프로모션 말씀드렸죠. 그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폰이 여기서 이제 쭉 가서 끝까지 가서 안 죽고 끝까지 가서 살았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는 얘를 다른 기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내 기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근데 폰 자신은 안 되고 킹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거 두 개만 제외하고 어떤 기물로도 퀸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앞에 다 기물이 막혀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폰이 퀸이 요 퀸이 9개가 될 수 있어요. 원래 하나 살아있고 원래 퀸 하나 살아있고 8개가 모두 살아서 폰이 살아서 끝까지 가면 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체스가 다 끝나고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어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폰이 갔는데 퀸이 살아있어서 뭐 옆에 체스 판이 또 있으면, 체스 기물이 있으면 옆에 거 빌려다가 놓으면 되는데 살아있어서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룩을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은 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프로모션 할 때 퀸으로 받고 싶은데 퀸이 여기 살아있어서 못 놓는다 그러면 내 잡힌 룩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요건 퀸이라는 뜻이야. 체스판에 룩이 저거 왜 저렇게 뒤집어 놓고 체스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룩을 뒤집어 놓은 거는. 근데 룩도 또 두 개가 다 살아있어서 뒤집어 놓을 룩도 없다. 그럴 때는 폰을 두 개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요건 퀸이라는 뜻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거 복습해드리고 이제 집하고 가는 자리는 다 말씀드렸죠. 요 이제 폰에 관한 규칙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앙파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여기를 까만 자리로 할게요. 위를. 이제 요런 위치, 요렇게 배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 폰이 여기 있고. 근데 앙파상은 폰과 폰 사이의 규칙이에요. 다른 기물하고는 상관없고, 폰하고 폰에 둘만 통용되는 규칙인데, 처음에 폰이 두 칸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안 움직인 폰은. 이렇게. 그런데 얘가 움직인 경로를 보면, 여기하고 여기를 거쳐왔잖아요. 얘가 올 때, 처음에 두 칸 갔을 때. 그러니까, 요 까만 걸로 해서. 여기를 거쳐왔어요, 얘가 올 때. 그럼 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냐면, 얘한테 공격당하는 자리예요. 얘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잘 간과하고 깜빡하고 얘가 처음에 폰이 두 칸 왔어요. 그럼 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왜냐면 공격당하는 자리를 거쳐왔으니까 요거를 떼내고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요 자리로 요렇게. 이게 앙파상이에요. 그러니까 폰하고 폰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뭐, 그런 규칙이 있다고, 잘 써먹어지지 않는 규칙이긴 한데,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이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폰이 2칸 옮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2칸 갈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 여기 공격당하는 자리로 왔기 때문에 얘한테 공격당하는 자리 여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여기 거쳐왔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공격당하는 자리니까 얘를 이렇게 잡고 요거를 띄워버리고 요거를 떼고 얘가 이쪽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요게 앙파상이에요. 폰에 관한 규칙. 오프닝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앙파상 아셨죠? 앙파상에서 뭐 의문 있으신 게 있을 수 없죠.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캐슬링 말씀드릴게요. 이 보통 이제 수비전법인데요. 캐슬링은 저기 보시면 룩이 직선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가 막혀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이렇게 얘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없어져야지만 뭐 얘가 나간다거나 해서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건 수비전법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룩하고 킹 사이에만 통용되는 규칙이에요. 룩하고 킹만, 다른 거는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어디 갔나?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되었죠. 룩하고, 다른 거 빼고, 룩하고 킹 사이에 아무런 기물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그런데, 그리고 또, 킹이나 룩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야 돼요. 중간에 아무 기물이 없고, 중간에 아무 기물이 없고, 한 번도 룩이나 킹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킹은 한 칸만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든 한 칸만 가요. 요 킹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요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고, 하여튼 움직이는데 한 칸만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캐슬링은 뭐냐면, 아까 같은 그 조건이 부합이 되면, 킹이나 룩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으면, 킹이 2번 가는 거예요. 이렇게 2칸. 옆으로 2칸. 2칸 가면은, 이건 캐슬링 한다는 뜻이에요. 2칸 가고, 룩이 이렇게 한 바퀴 뒤를 돌아서 이렇게. 근데 매너상 여기서 보세요. 2칸 가고 이렇게 돌아서 옆으로 한 칸. 그러면 이 룩이 나오기도 편하고요. 요 킹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 수비전법에 속하는 거예요. 요 캐슬링은. 네, 그래서 요거는 요쪽은 킹사이드 캐슬링이라고 하고 요쪽은 퀸사이드 캐슬링이라고 해요. 요 퀸이 있던 자리니까. 그래서 요 퀸사이드 캐슬링도 마찬가지로 2칸 간 다음에 이렇게 삥 돌아서 옆으로 한 칸. 요게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가끔 요거 매너에 속한 건데 킹 놓고 뭐 요렇게 위에 도는 것보다 요 뒤로. 임금님 머리통 위로 가면 무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칸 가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공소원이 이렇게. 여기 퀸사이드 캐슬링. 그러니까 퀸이 있던 쪽으로 하면 퀸사이드 캐슬링. 킹이 있던 쪽으로 하면 킹사이드 캐슬링.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가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성급한 어린이들은 가끔 룩을 먼저 가지고 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캐슬링 못해요. 룩이 두 칸 오면 룩은 한 칸도 갈 수 있고 두 칸도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룩이 여기 오는 순간 이건 한 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캐슬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캐슬링을 할 때는 저 킹은 한 칸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두 칸을 가면 아 이건 캐슬링을 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수가 되는 것인데 처음에 룩이 두 칸을 와버리면 이거는 요 자체로 끝난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캐슬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캐슬링의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해요. 우선 룩이나 킹이 한 번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룩과 킹 사이에 기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조심할 건 뭐냐면 잠깐 뒤로 오고 이쪽 룩이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캐슬링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으로는 할 수 있어요. 얘는 안 움직이고 얘도 안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룩이 한번 움직이면 이쪽으로는 안 되는데 이쪽은 할 수 있어요. 퀸 사이드로는 이렇게 갔다가 이리. 그런데 룩은 둘 다 움직이지 않았는데 킹만 한번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원위치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캐슬링 양쪽으로 다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쪽 룩이 움직였으면 이쪽으로는 캐슬링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가는 길에 상대방 기물 나이트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이트가 있어요. 이게 나이트 킹이 캐슬링 하려고 이렇게 갈 때 이 자리를 지나갔잖아요. 이 자리를. 근데 이 자리는 얘한테 체크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체크하고 관련이 있으면 안 돼요. 얘가 캐슬링을 할 때 이 자리를 거쳐서 이렇게 두 칸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바로 이 나이트한테 체크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체크가 걸려버리니까 이때는 캐슬링을 할 수 없어요. 체크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데 물론 만약에 지금 체크를 당했어요. 이렇게 지금 체크 상태에서 얘한테 현재 이제 캐슬링 하기 전에 체크됐는데 원래 퀸 사이드니까 이쪽에 있어야죠. 이렇게 놓고 할게요. 이번엔 조금 변했어요. 체크를 당했는데 요거를 피하려고 캐슬링 요거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두 번째 체크하고 관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리에도 체크가 걸리면 아까 앙파성처럼 폰이 두 칸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폰한테 공격당하는 자리를 거쳐왔으면 잡혀버리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체크하고는 관련이 없어야 돼요. 캐슬링을 할 때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통은 이제 퀸 사이드 캐슬링을 킹 사이드 캐슬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캐슬링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폰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얘가 룩이 나가기도 좋을 뿐더러 요 킹을 이쪽에서 만약에 중간에 있다면 하나, 둘, 세 군데서 공격을 받는데
킹을 요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두 군데서밖에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이건 킹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전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술 중에서 캐슬링 뭐 질문 없으시죠? 캐슬링에 대해서 또 질문 의문이 없으시면은 폰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폰은 한 칸씩만 가서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언제 힘을 쓰냐면요. 폰은 뒤에 누가 반드시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야 힘을 써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 체스 좀 잘 두는 사람들은 나중에 폰 하나만 남겨서 이겨요. 그걸 이제 폰 엔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폰이 처음에 오프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오프닝은 뭐냐. 그러니까 폰의 배치는 어떤 형태가 좋으냐면요. 서로 지그재그로 있는 형태가 좋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폰이 서로 이렇게 일자로 쭉 서 있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고, 얘는 얘가 보호하고, 얘도 보호하고, 앞에 있는 애는 뒤에서 보호를 해주고, 또 만약에 뒤에 기물이 없다면 다른 기물들이 폰을 보호해주고, 혼자 막 꺼덕거리고 다니면은 얘 힘 못 써요, 폰은. 그러니까 절대 뒤에서 보호해주거나 같은 폰끼리 보조를 맞춰야지만 폰은 전술상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나다니면은 얘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폰을 움직일 때는 뒤에서 꼭 보호해주는 기물이 같이 움직일 때 얘는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요, 이 폰은. 그리고 바둑에서는 내 귀퉁이를 귀라고 하거든요. 바둑에서는 귀가 중요해요. 귀가 제일 집짓기가 좋고 해서 귀부터 시작을 하고 귀를 중시 여기는데 체스에서는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요 중앙 네 군데. 여기, 여기. 요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요 중앙 자리예요. 사방으로 다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장기에서는 보통은 폰이 이렇게 있을 때, 쫄이 있을 때, 요걸 그냥 장기라고 치면 보통은 얘를 움직이죠. 요 가장자리 거. 근데 체스에서는 요 중앙을 선점하는 사람이 전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중앙 쪽으로 보통 많이 가요. 그래서 어떤 오프닝이 가장 승률이 좋고 그러냐면 체스에서 승률이 5%만 되면 승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체스는 한 60% 되면 엄청나게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체스 할 때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오프닝은 킹이나 퀸 앞에 있는 폰이 먼저 두 칸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가 움직이면은 우선 요 비숍 자리가 트였죠. 요 비숍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퀸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터졌고. 그러니까 처음에 폰을 움직이는 이유는 뒤에 기물에 갈 자리도 터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이렇게 중앙 오겠죠. 중앙이 중요하니까 서로. 그 다음에 또 어떤 폰을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폰이 자리가 처음에 하나 터지면 먼저 이렇게 비숍이 요 길이 터져 있을 때 다른 폰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길이 또 막히니까 아직까지 위험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먼저 비숍을 내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나이트가 여기 와서 이렇게 상대방이 나오면 얘를 공격하잖아요. 여기 나와서 얘를 공격하면 뒤에서 싹 하나 보호해주고 이 폰을 보호하는 거예요. 뒤에서 요 비숍 길도 터지고 그 다음에 나이트도 출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요 모양에서는 다음에는 요 폰이 어디를 가는 게 좋으냐면요. 이렇게 두 개 가서 이렇게 두 개 나란히 뭐 옆에서 사이좋게 가자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해요. 그냥 여기서는 얘가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한 칸만 가는 게 좋고 이게 얘를 보호하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개는 얘 폰은
이제는 두 칸 가는 게 좋고, 얘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폰은 이렇게 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폰은 서로 지그재그로 보호해주고 있는 게 좋아요. 전술상. 요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오프닝이에요. 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씩 해보세요, 집에서. 이거 체스 싼 거는 또 아주 싸요. 인터넷으로 사시면은 그 애들하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바둑은 까만 게 먼저 하는데 체스는 항상 하얀 게 먼저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할래, 네가 먼저 할래, 뭐 서로 막 어린이들이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그런 방법이긴 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위바위보 해도 좋은데, 까만 폰하고 하얀 폰을 이렇게 뒤에 숨겼다가 앞으로 쫙 꺼내가지고 안 보이게, 어떤 거 할래? 그럼 요거 딱 지금 쫙, 너 하얀 거 요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하얀 게 항상 먼저예요. 하얀 기물이. 하얀 기물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쪽 비숍을 먼저 내보내고 싶으면 요 킹 앞에 있는 폰을 먼저 두 칸. 그럼 상대방은 여기 있는 폰은 나오면은 안 되겠죠. 요 폰이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하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중앙을 차지를 해야 되니까, 요 중앙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서로 마주보면 얘네들은 서로 이제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이제 비숍 내보내고. 그럼 상대방도 뭐 내 폰 좀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하면 나도 요 비숍도 길 터주게 요거 나가고, 요런 오프닝을 많이 써요. 그럼 상대방도 비숍 길 터졌으니까 비숍 딱 여기 딱 오면, 여기 오면 안 되겠죠. 얘한테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놓는 이유는 캐슬링을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고, 상대방 캐슬링 못하게 그래 놓고, 그럼 이놈 꼴 보기 싫다. 그런데 요게 유혹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 꼴 보기 싫어서 얘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이트 이렇게 내보내서 요 기대. 그럼 얘도 3점, 얘도 3점이니까 그러면 얘 보호해주는 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하나 싹 올리고. 그래? 그러면 좋아, 먹어. 그럼 3점. 같은 3점이니까 바꿔치기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형태를 봐서 같은 3점으로 바꿔치기를 했지만, 지금의 형태는 백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폰이 이렇게 나란히 섰죠. 옆으로 쓴 것도 아니고 나란히 앞뒤로. 그럼 이 하나만 쓸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배열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때도 좀 이렇게 상대방 모양을 헝클어뜨리는 바꿔치기. 그런 수법이 필요해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아까 배운 캐슬링을 이제 써먹을 때가 됐어요. 이제 바꿔치기 했죠. 3점이지만 하얀 거는 먼저 나는 수비를 먼저 해놓고 상대방을 공격하겠다 하면 이제 캐슬링. 킹이 여기서 한 번도 안 움직였으니까 딱 간 다음에 두 칸을 간 다음에 옆으로 한 칸 싹 돌아서. 그러면 이제 수비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와서 체크를 부른다고 하면 킹이 피할 곳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둬서 내 차례가 돌아오면 요런 배치에서는 요렇게 폰이 앞에 3개 있고, 잘 안 보이시나? 폰이 이렇게 3개 있고 캐슬링을 한 상태, 요런 상태이면은 제일 끝에 있는 폰을 하나 살짝 올려놔요, 뒤로. 한 칸만. 그러면 얘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괜찮고, 이 폰 2개는 룩하고 킹이 보호하고 있으면 괜찮고, 또 혹시 뭐 다른 게 와서 얘를 체크 부르면 피할 곳이 2곳이 있으니까 괜찮고 해서 요게 아주 가장 많이 쓰는 수비 전법입니다. 캐슬링에서 제일 끝에 있는 폰을 하나 올려놓는 것. 그리고 캐슬링을 하면 또 좋은 이유가 지금 이 형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룩이. 예, 룩의 길도 튀어주면서 수비도 하면서. 그래서 캐슬링은 뭐 하면 나쁠 때도 있는데 제대로 꼭 하시는 게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오프닝 조금 말했고 체스 질문 있으시면 체스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근데 여기 표시가 안 되네. 박효샘님, 네 어서 오세요. 박계성님, 나또님. 그 11시부터 우리공화당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어제 약속드린 대로 체스 조금 맞아. 캐슬링 말씀드렸고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죠. 그냥 체스 좀 해보시다가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댓글로 질문을 하시던가 뭐 전화로 하시던가 그러면 답변해 드릴게요. 또 뭐 빠뜨린 거 없죠? 루 캐슬링 그다음 앙파상 말씀드렸고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로모션 말씀드리고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앙파상 프로모션 그리고 나머지는 뭐 포크니 뭐 이런 것들은 그 잔잔한 기술들이니까 그거는 한번 이제 실전을 애랑 한번 애가 오면은 애랑 한번 두면서 실전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말씀들 없으시죠? 나또님은 요새 뭐 그 방송 요 며칠은 방송하시는 거 못 봤는데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뭐 별로 기회가 안 되네요. 그리고 내일도 봐서 좀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혜숙님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라이브 들어가 보세요. 우리 그 박태우 사무총장님이 오늘 뭐 오전에 하신다네요. 네, 감사합니다.